전후 열강의 지배에서 벗어난 아시아에선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일본의 뒤를 이어 급속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내자 세계에선 이들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렀습니다. 이 중 싱가포르와 홍콩은 금융 서비스 등의 뛰어난 접근성과 개방성을 앞세우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수도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출발은 영국을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1819년 영국의 스탠퍼드 래플스가 싱가포르에 상륙한 이후 싱가포르는 영내 무역 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1824년 영국과 네덜란드가 조약에 따라 영국이 말라야 네덜란드가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분할 통치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중국, 인도, 말레이 제도와 같은 이민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주요 은행, 상업협회,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며 무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엔 영국이 일본에 항복하며 싱가포르는 한때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항복 이후 1946년 싱가포르는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됐습니다.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도 탈퇴해 독립주권국가가 되었고, 이후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빠른 경제 성장하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1839년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에 따라 1842년 체결된 난징 조약으로 홍콩은 영국에 할양됐습니다. 이후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구룡반도 남단, 1898년에는 영국이 신계 지역을 99년간 조차받으며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 더욱 확장됐고, 동시에 주요 무역항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홍콩도 1941년 말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후 다시 영국령이 되어 공산화된 대륙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홍콩에선 의류산업과 전자산업이 잠시나마 두각을 보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론 금융과 재정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홍콩 경제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이끌었고, 이를 통해 홍콩은 아시아의 주요 선진국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공통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해 중국계 주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뛰어난 영어 구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인재가 풍부하고 영국식 법치하에 상거래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외 투자의 최적지로 꼽혀 금융산업의 성장을 누렸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본사들도 싱가포르와 홍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항만, 물류 등이 금융업과 함께 주력산업으로 떠오르며 중개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보여줬는데, 돈과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레 양국의 주요 공항은 각 대륙의 항공노선을 잇는 환승 허브가 됐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싱가포르와 홍콩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좌측 통행을 하고 있으며 운전석도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차 문화도 발달하는 등 생활 방식이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양국의 정치는 영국식 민주주의에 뿌리를 뒀습니다. 이처럼 큰 흐름에서 20세기까지만 해도 싱가포르와 홍콩은 대체로 비슷한 행보를 보였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0년 홍콩 인구는 671만 명으로 402만 명의 싱가포르보다 많았고, 같은 해 GDP에선 홍콩은 1716억 달러로 960억 달러에 그친 싱가포르의 2배 가까운 경제 규모를 보였습니다. 1인당 GDP는 당시 25,574달러인 홍콩이 싱가포르보다 1,721달러 정도 많았습니다. 양국 경제의 핵심인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도 2000년 홍콩은 GDP 대비 41.66%를 기록해 싱가포르와는 차이를 뒀습니다. 이처럼 20세기까지만 해도 당시 각종 수치는 홍콩이 싱가포르에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984년 영국과 중국이 50년간 홍콩의 정부와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이른바 일국양제 원칙이라는 홍콩 이양 조건을 확정지음에 따라 1997년 7월 1일 홍콩은 156년간 이어왔던 영국 통치를 끝내고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기본법 제5조에는 홍콩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047년까지 홍콩에는 영국 법률 시스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홍콩 반환 30년을 앞둔 현재 이 규정은 무색해 보입니다. 반환 이후 홍콩에서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감시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중국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홍콩 송환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도주 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법안으로 불렸던 이것은 당시 홍콩인이었던 찬통카이가 자신의 홍콩인 여자친구인 푸니잉을 대만에서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홍콩과 대만 사이에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어 처벌받지 못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동안 홍콩에선 송환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이로 인해 홍콩인들은 법을 어길 경우 중국 본토로 송환돼 영국식 법률 시스템이 아닌 중국식 법률 시스템에 통제받을 걸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는 홍콩에 대규모 시위를 불러왔고 행정장관인 캐리람은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홍콩인들의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듬해 중국 당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6장 66조로 구성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국가 분열,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의 범죄를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인데 중요한 점은 법 제정이 홍콩을 거치지 않고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돼 시진핑의 서명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즉 베이징에서 제정한 법이 홍콩을 강제한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2019년 송환법과 달리 당시엔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맞물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잠잠했습니다. 대신 홍콩인들은 영국이 과거 통치기간 홍콩에 거주했던 홍콩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회를 주자 10만 명 이상이 영국으로의 이주를 추진했고 이외 수십만 명도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등 홍콩을 떠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홍콩의 반환 이후 홍콩인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통한 번영을 기대했지만 중국이 일국양제에 동의한 건 애초 홍콩의 경제적 가치와 통일의 명분만 고려한 것일 뿐 홍콩의 정치 사회제도가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해 존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중국은 자칭 개혁을 통해 홍콩을 통제하면서 홍콩 민주주의의 퇴보를 불러왔습니다. 결정적으로 2021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홍콩의 입법부와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홍콩 입법부 구성의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홍콩 입법부는 친베이징화되었고 홍콩인들이 투표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중국의 각종 인프라 구축도 일국양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은 200억 달러를 투입해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 55km의 강주하오 대교를 건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4시간이 소요됐던 주하이에서 홍콩까지의 이동시간은 불과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는 홍콩과 광저우를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홍콩은 중국의 철도망에 편입됐는데 이에 따라 홍콩에서 베이징으로의 이동은 8시간 정도면 충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홍콩의 고속철도가 시작되는 석하롱역에는 중국의 공안 요원을 포함해 800명의 중국 직원들이 상주하며 중국 본토법에 따라 출입경 심사와 세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일국양제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홍콩의 법, 제도, 교통 인프라,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중국 당국의 추진하에 중국화되면서 2047년까지 일국양제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홍콩과 중국의 통합은 이를 무시한 채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홍콩의 경쟁력이 싱가포르에 뒤처진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아시아 시장의 핵심 허브로 올라섰습니다. 변화에 민감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존슨앤존슨, 쉐브론, 바클레이즈, GM, 다이슨 등 4,200여 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가 유치된 반면 같은 시기 홍콩에는 프루덴셜, 에스티로더, JP모건 등의 아시아 본사가 위치했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1,336개에 그쳐 싱가포르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본사를 이전한 결과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홍콩에서 서울로 아시아 본사를 옮겼고 루이비통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LVMH가 홍콩에서 상하이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과 페덱스 등 사실상 대부분은 싱가포르를 향했습니다.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인데 이는 운영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최고 세율 기준 16.5%의 홍콩과 비슷한 17%의 낮은 법인세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모았고 비즈니스 환경도 홍콩보다 좋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홍콩의 부가 싱가포르로 넘어오면서 어느덧 싱가포르는 홍콩을 대체하는 아시아의 경제 및 상업 중심지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